자, 오늘은 커스텀 작업을 하나 할게요. 커스텀 작업이라 함은 기존의 단순 교환이나 장착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요즘 펠리세이드 동호회에서 이 작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구독자분이 직접 본인 차에 있는 걸 탈거해서 보내주셨어요. 요 펠리세이드 센터에 있는 송풍구에다가 가운데다 시계를 이런 식으로 박아 넣는 이런 작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차주분이 요거 탈거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계도 따로 구매해서 보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시계를 오늘은 여기다가 아름답게 매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커스텀 작업이라서 그리고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 같이 딱 정해진 요건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요런 거 하면서 조금 작업해보고 조금 이상한 데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그런 작업이죠. 이런 작업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앞쪽 커버를 이렇게 뜯어주고 풍향 조절하는 거 있죠. 그것도 뜯어주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순히 시계만 박는다. 앞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는 금방 하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서 전기까지 연결하고 작업하는 건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부분 다 빼주셔야 되고요. 자, 그 시계를 한번 갖다 대보는 거죠. 여기쯤 들어가면 되는데 항상 이런 작업할 때 문제는 사이즈입니다. 시계가 조금 작았으면 금방 작업이 될 텐데 시계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가공을 해야 되죠. 이런 틀 같은 것도 잘라내고 시계도 갈아내고 붙이고 또 갈아내고 붙이고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 같은 이런 커스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매립했네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최대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분해를 해주고 잘라주고 할 겁니다. 여기도 좀 날려줘야 되겠어요. 이 시계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넣으려면 갈아내는 작업, 그리고 끼우고 갈아내고 끼우고 갈아내고 그런 반복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아내고 돌아가면서 사포로 이렇게 갈아냅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 CNC 장비라든지 선반, 밀링 이런 게 있으면 더 편하게 하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 어느 정도 갈아내고 한번 또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시계를 무한정 보니까 갈아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송풍구 요 안쪽도 좀 깎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들어갈 것 같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갈고 또 한 넣어보고 갈아내고 또 재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갈고 붙이고 갈고 붙이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게 뭔가 키가 있고 우리 레고처럼 이빨이 딱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정을 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 끼우는 홈 있는 부분 쟤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게 좋은데 힘들죠. 어쩔 수 없이 약간 틀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감안해서 부착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 공구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공구 대부분 안 들고 계시죠.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줄톱이죠, 줄톱. 천문점 가시면 그런 걸로 수작업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두기, 칼 인두기가 있어요. 인두기인데 앞에 커터칼처럼 날카로운 그런 걸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작업하는 공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잘라냈던 거 여기 양쪽으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송풍구 바람 조절하는, 위아래 좌우 조절하는 젤을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면 시계가 들어간 만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날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톱으로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포로 이렇게 갈아서 면을 조금 잡아줄게요. 저도 요 작업은 처음 하는 거라서 하면서 이래저래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뭔가 튀어나온 게 있어야 우리가 고정을 할 텐데 튀어나온 게 없죠. 여기는 한 2mm 정도 됩니다. 2mm짜리 뭔가를 박아야 되는데, 자, 집에 보면 이건 식기 우리 설거지 하고 나서 그릇 말리는 거 있죠. 그게 딱 재보니까 2mm야. 너무 아름다운 2mm가 나오네요. 자, 앞쪽에 보니까 요거는 한 3mm 정도 됩니다. 요게가 3mm 정도. 그러면 얘를 6mm로 잘라서 안에 3mm 박아놓고 3mm로 반대쪽에 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풍구 날개 잘랐던 거 있죠. 거기다가 2mm짜리 구멍을 하나 뚫어 줄게요. 그래 우리가 방금 잘랐던 그거를 딱 끼워서 마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이렇게 뚫었죠. 여기다가 아까 스댕 2mm짜리 요거를 꽂아 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딱 맞을 줄이야. 됐지? 아름답게 작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박아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한 칼 날렸죠. 이거는 어떻게 집사람이나 엄마한테 걸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모른 채 이거 왜 이렇지 하면 엄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지요. 아름답게 딱 맞게 작동을 합니다. 자, 양쪽 다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이제 얘를 보기 싫잖아요. 지금 저렇게 마감을 하면 보기 싫으니까 앞쪽에 커버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커버 재질은 제가 뭐 아크릴로 할까 아니면 뭐 알루미늄이나 뭐 그런 걸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가장 간단하게 3D 프린터로 한 개 뽑아서 도색해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작업할 겁니다. 요거는 혹시나 저 작업 하시려고 파일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이 파일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 커스텀 작업의 특징이죠. 이게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에 이 파일이 그대로 딱 맞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 창고에 처박혀 있던 3D 프린터를 다시 꺼내 왔고요. 얘로 쭉 한번 뽑아서 한번 볼게요.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한 번만 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뭐 뽑았다가 맞춰보고 조금 한 0.5mm 정도 조정해서 맞추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름답게는 지금 가이드 뜯고 한번 더 해보고 하면 3D 프린터로 뽑은 것들은 이런데 약간 가이드 했던 것들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뭐 3D 프린터라고 해서 표면이 엄청 매끈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포 한 400방
정도 가지고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전부 다듬어 주고요. 모서리 부분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 손에 걸리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게. 자, 여기는 사포 작업했고 여기는 안 했죠. 사포 작업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도색을 올리면 저 줄 같은 게 그대로 보입니다. 페인트로 메꿔지는 정도의 요칠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포 작업에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깔끔하지? 자, 이제 도색을 한번 올려봅시다. 우리가 사포 작업을 할 때 뭔가 가루가 날렸겠죠. 그 가루들이 표면에 묻어 있으면 도색을 올리면 그대로 그게 티끌처럼 티가 납니다. 그래서 먼지를 최대한 배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페인트를 뿌릴 건데 뭘로 할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투명 클리어 코트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머 있어야 되고, 색상은 요거 그대로 한번 더 쓸게요. EV6 용 페인트. 먼저 프라이머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뿌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뿌리는 거리는 한 뼘, 찌뺨이라고, 찌뺨. 그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흩날리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뿌리세요. 어느 정도로 뿌리냐? 요 정도만 뿌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뿌리시면 오히려 작업이 더 오래 걸려요. 얇게 여러 번 뿌리시는 게 더 건조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뿌려주시고, 그런 거 있죠. 페인트를 뿌리고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뿌려야 하는가? 페인트가 마르고 나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마르느냐? 이렇게 주변부를 만져보세요. 그리고 끈적끈적하지 않게 손에 붙지 않으면 그 다음 코트를 뿌리셔도 됩니다. 지금 프라이머를 세 번째 뿌렸습니다. 자, 볼게요. 요 정도까지 프라이머 요 정도 두께로 뿌렸습니다. 옆에 만져보시고 이제 충분히 말랐군, 손에 묻어나지 않는군 하면 이제 색상 코트를 올릴 겁니다. 얘도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약간 멀리서. 이렇게 뭐 조그만 것들은 뭐 대충 뿌려도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면이 넓은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조그만 거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 페인트는 약간 펄이 들어간 그런 페인트네요. 자, 이런 느낌. 자, 옆에 만져보시고 손에 안 묻어난다, 끈적끈적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코트를 올리면 됩니다. 자, 색상 코트 한번 더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색상 코트를 2번 뿌린 그런 상태고, 자,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나서 만져보니까 또 말랐죠? 자, 이제 마지막 색상 코트 요런 느낌 정도까지 뿌렸습니다. 지금 이게 광이 나지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광이 다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으로 올리는 겁니다.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 마감용 투명 얘를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옆에 뿌린 다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는 뿌리지 마세요. 자, 이 정도만 뿌리겠습니다. 근데 광이 바로 나죠.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여기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 손에 묻어나고 막 거미줄처럼 날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더 말리셔야 돼요. 말리신 건 겨울과 여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는 손에 안 묻어나죠. 이러면 다음 코트를 뿌려도 됩니다.
자, 이번에 조금 헤비하게. 너무 이것도 이게 도색이라는 게 또 날씨나 습도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뿌리면 또 기포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괜찮아도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건조되고 나서 기포가 조금 생겼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뜯어주시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건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런 느낌.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마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GPS 모듈과 연동이 돼서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건데, GPS 모듈 또 따로 사기는 돈이 아깝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작업을 밤 12시 딱 정각에 전원을 딱 켜면 맞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뭐 모듈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붙이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장착하다가 뭐 손을 대거나 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장착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글루건 한 2방씩만 놔서 딱 붙이면 됩니다. 어차피 얘가 뭐 그렇게 무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부착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럼 오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 시계 매립하는 작업은 끝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